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나 이렇게 한탄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이란 걸 하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초보 투자자분들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막 그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좀 필요한 강의이긴 한데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는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런 질문들을 최근에 좀 자꾸 하시길래 네 급하게 또 정규 방송 중간에 코너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몇 개의 종목이 적당하겠는가? 종목수가 너무 많아서 부담입니다. 종목수가 얼마 없어도 부담입니다. 몇 개나 가지고 계시나요? 뭐 등등등 여러가지 질문들 많이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답변들도 계속 들어왔었는데 아직도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때마다 계속 답변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로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필요하실 때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백화점? 네. 주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네. 많은 주식을 배수해가지고, 그냥 어지간한 건 다 있는 거야. 백화점에 가면은 우리가한테 필요한 상품들, 뭐 거의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주식을 매수해서 어지간한 주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나는 삼성전자에 있어. 나도 있는데? 나는 현대차에 있어. 나도 있는데? 나는 뭐 있어? 나도 있는데? 넌 없는 게 뭐야? 글쎄 모르겠는데 그게 백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있는 거야. 그냥 백화점에 가면 다 있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죠. 대형 마트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웬만한 건 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백화점이 만들어졌냐면요. 좋아 보이는 거 그냥 뭐 다 사기 때문이죠.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아. 그냥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은 매수해야 되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지간한 종목은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지간한 종목들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쁘지 않은 것. 나쁘지 않은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것.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식을 사실 매수할 때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시켜요. 네. 이거는 좋은 주식이야. 이건 나쁘지 않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그런 주식으로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네 그냥 좋아 보인다 해서 무조건 매수할 때도 많이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이 많아서 관리가 어렵다. 네, 종목이 많아서 관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세요. 뭐 그렇죠. 내한테 무슨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락장에서는요. 보유 종목 거의 대부분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종목 대부분이 다 하락을 해놓은 상태에서 막 반토막도 나고 마이너스 20% 30%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온 계좌가 나도 잘 모르고 있는 이 수많은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멘붕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주식 투자를 접어야 되나 네 이런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주식이 다 하락해 있으니까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사실 손대야 될지 몰라.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나 이렇게 한탄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이란 걸 하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 뭐 백화점 투자의 대안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적은 수의 종목을 매수하고 보유 종목에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10개면 딱 10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중 딱딱딱 나눠서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하는 거죠. 2개면 2개 거기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네.
자, 종목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면은 종목은 좀 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좋은 것들 추리고 그 중에서 또 더 좋은 걸 추리고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까 사실 내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몇 프로 올랐는지 내렸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는 빠삭하게 아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백화점식 투자는 일단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더라도 일단은 하락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올라간 것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데 이거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상황은 상관없는데 하락하게 돼버리면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갑자기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종목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종목수가 많다고 해서 관리를 못하고 사실 이랬다라면 주식 투자로서 힘들어하지도 않았어요. 종목은 하나만 있어도 관리가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리게 되면 일단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게 되면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물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내가 마이너스 10%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느냐? 팔고 나면 올라가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고민들도 생기게 될 테고요. 관리가 안 되는 건요. 종목이 적거나 많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저쪽은 잘 몰라서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이쪽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패턴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관리가 안 되고 뭐 관리가 잘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주식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건 아니면 이 백화점 투자를 하건. 근데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이런 패턴을 좀 보게 되면 백화점으로 갔다가 선택과 집중으로 가든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했다가 백화점으로 가든 일단 두 가지 다 겪어보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었을 때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사실 근데 저는 이거 높게 봐요. 왜냐면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단기 급등주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잘 안 나.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나랑 안 맞든지 뭔가 내가 방법을 잘못 썼든지 그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급등주 말고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요. 단기 매매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정확한 포인트를 찝어내지 못하는 거죠. 저게 잘 된다더라 와 해서 갔는데 처음엔 조금 잘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망가져 버려요. 저쪽으로 또 몰려갔더니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망가져 버려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무언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바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 리스크가 해답인 거예요.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확률 게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 내 포트폴리오가 이 종목에 기대고 있는 이 리스크는 몇 프로예요? 100%지. 왜? 이 주식이 내려가면 내 계좌가 내려가는 거고요. 이 주식이 올라가면 내 계좌는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10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목 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이 늘어나게 되면 10종목을 해보게 된다면요. 10을 10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100을 10으로 나누게 되면 종목당 10%씩의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4개는 내려가고 4개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면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를 실어 가지고 이런 포인트들을 분석할 때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사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안전하게 수익 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안전하지 않은 게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리스크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대충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네, 종목은 많아야 좋다. 네,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2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 10종목에 집중하는 것, 10종목보다 20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20종목에 집중하게 된다라면은 비중은 어떻게 돼요? 5%밖에 안 되죠. 리스크가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종목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어떻게 돼요? 리스크는 5%에서 2%로, 2%에서 1%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종목수와 반비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수가 많아질수록 리스크는 낮아지게 되고, 리스크가 적어지면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근데요, 질문이 있어요. 네.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백화점 투자는 망해먹지 않았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리스크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관리가 안 돼서 손실 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망해먹었는데 무슨 또 종목수를 많게 하라고 합니까? 등등의 이야기겠죠. 그럼 선택과 집중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줘 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해답, 네,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그 백화점식 투자와 그리고 또 뭐죠? 그 선택과 집중식 투자, 이 두 가지 부류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리스크를 고려하게 된다면 종목수가 많아진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수를 그러면 많이 했는데도 왜 자꾸 실패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다는 이야기죠.